그러다 보니까 자, 일본은 우리 식민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교육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된다. 그러면 그 교육은 학교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교육을 식민 지배의 전유물로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식민지 조선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남들보다 우월적인 위치에 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당시에 굉장히 뿌리 깊게 전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고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워낙 또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피폐하고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중요하게 된 것이 바로 속도전입니다. 어떻게 하든 빠른 성과를 도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시간 수업을 해가지고 반드시 빨리 그 결과를 이끌어내고 항상 내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우월적인 위치에 서는 것이 교육의 지상과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끼와 거북이나 여우와 학과 같은 이런 내용이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때 교육이 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 기반 시설이 취약한 상황 속에 인구는 많고 부전 자원은 부족한 이런 상황 속에 교육의 이 효율성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교육의 힘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도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밑받침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21세기에 오늘날은 이런 교육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합리적인 계층 상승 욕구가 생겼고, 예, 그러려면 지배국가의 교육정책과 이데올로기에 만들어진 이런 산물로 남들보다 우월적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남들이 가지 않을 때, 남들이 잠잘 때 학교를 가가지고 졸업장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졸업장보다는 조금 더 상위의 졸업장을 가져야 남들보다 우월적 위치에 서는 이런 경쟁적인 문화가 형성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학력사회가 만연한 이런 나라다 할 수 있어요. 학력사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학력이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결정적인 사회적 성취의 잣대가 되는 사회를 학력사회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자질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나왔느냐, 중학교 나왔느냐, 고등학교 나왔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적인 학력사회 문화가 정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제대로 설리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탈코트 파슨스와 그 다음에 에밀 드류갱인데, 에밀 드류갱 같은 사람은 그 사회의 통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 방식을 통해서 사회의 통합과 고도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기는 했는데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고민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파슨스와 그 다음에 드류갱과 같은 사람이 그 교육을 통한 사회 통합을 통한 국가 사회 발전의 기여의 이런 이론적인 밑받침을 제공했지만
수많은 학생들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교육의 개체가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